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기초강의 9강 나갈 차례고 나갈 부분은 등기 효력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4페이지 보시면 등기 효력이 나와 있는데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두 개로 나눠서 세 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먼저 나온 것이 종국 등기 효력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325페이지 하단부에 예비 등기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는 크게 둘로 나눠서 종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로 크게 세분하는데 자, 예비 등기란 건 우리가 등기 종류 배울 때 한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게 배우셨나요? 기억나실라나요? 나죠? 예비 등기란 것은 가등기란 것이 있더라. 그래서 가등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종국 등기로 인정하는데 가등기란 걸 제외하고 일반적 등기 효력이란 것을 우리가 종국 등기 효력이란 말 씁니다. 6가지 효력이 발생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뜻만 이해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보기 위해서 하나는 꼭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온 것이 권리 변동적 효력권입니다. 첫 번째 효력은 권리 변동 효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리 변동 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장 처음 발생 효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과가 발생한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럼 등기한 데 효과 발생하는 것이 내용인데 등기한 효과 언제 발생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효력을 권리 변동 또는 물권 변동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기본적 효력으로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 수인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시기가 바로 등기한 데 취득하다 보니까 그 취득하는 효과, 즉 물권 변동 시점은 등기를 한 때 발생하는 것이 내용이다 가장 기본적 효과가 됩니다. 두 번째 효력이 순위 확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등기란 것은 순위에 의해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순위가 확정될 경우에 등기부는 어떤 것이 선순위이냐 후순위에 따지는 기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원칙의 경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가 빠른 것이 우선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주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 간에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게 되어 있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해서 요 주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주등기란 것은 크게 둘로 나눈 다음에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인지 아니면은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인지를 나눠서 같은 구일 경우는 순위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으로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다른 구일 경우는 접수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를 보고서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같은 구는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이냐? 이 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갑구하고 을구를 봅니다. 갑구 등기는 소유권을 기재하는 곳, 을구는 소유권 이외를 기재하는 곳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갑구를 봤더니 1순위에 A라는 데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있고 3순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3개씩 있다 가정을 하고 을구에도 보니까 1순위로 저당권 등기 들어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들어와 있고 3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와서 3개씩 있다는 가정하에 이 3개 등기의 순위를 따져라가 첫 번째예요.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라는 것은 뭘 보고 찾아가느냐? 순위번호 보고 찾아가더라. 이 말 뜻은 자, 압류 등기랑 가압류 등기랑 둘이 따져볼 경우에 누가 선순위냐 물어보는 겁니다. 압류와 가압류란 건 둘 다 갑구라는 같은 구 안에 있어요. 같은 구에서는 무엇이 빠른 게 우선이다? 순위, 번호 빠른 게 우선이니까 압류는 2순위고 가압류가 3순위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압류가 선순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념이 을구로 들어와서 전세권하고 저당권 둘이 부딪히게 되면 누가 선순위일까요? 전세권도 을구에 있고 저당권 을구에 들어와 있죠. 같은 구에 있을 경우는 순위번호 빠른 전세권자가 2순위로서 순위가 앞선다 해서 같은 구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면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지는 경우는 순위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다가 첫 번째가 됩니다. 이게 그 뜻이고 다른 구란 얘기는 구가 다른 경우는 뭘 보고 찾아가느냐 접수번호 보고 찾아가더라. 이게 차이점인데 자, 이번에는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하고 둘이 딱 부딪힙니다. 딱 둘이 부딪힌 경우 누가 선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압류란 것은 갑구에 있고 저당권 을구에 있으니 구가 다릅니다. 구가 다른 경우는 이 순위번호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두 개 등기가 언제 먼저 들어왔느냐를 보고 찾아갑니다. 이 가압류라는 것이 2022년, 21년 갈까요? 21년 11월 2일 날 들어온 등기라 가정을 하고 접수번호가 제10호로서 들어왔습니다. 날짜 밑에 보게 되면 몇 호란 말이 찍혀 있어요. 이게 접수번호인데 반대로 저당권 등기는 2021년 11월 2일 날 들어온 등기인데 제15호가 찍혀 있습니다. 날짜가 똑같은 날짜인데 여기 접수번호가 제10호, 여긴 제15호예요. 어떤 게 더 빠른가요? 10호가 더 빠르죠. 얘가 순위가 앞선다 해서 다른 구일 경우는 접수번호 보고 따져간다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구일 경우는 순위번호, 다른 구일 경우 접수번호 보고 찾아가는 것이 기본 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바깥치기 하면 안 됩니다. 31회 기출 문제에서 같은 거는 접수번호, 다른 거는 순위번호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같은 거는 순위번호가 되고 다른 거일 경우 접수번호니까 두 개 비교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는 것도 수업 자꾸 들으시면 결국으로 외우시게 돼 있으니까 일부러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말뜻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황원의 순위는 그 등기 순수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란 것은 뭘 보고 찾아가느냐? 원칙은 주등기 순위가 빠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황원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이제 실판상에서 전부 다 1, 2, 3, 1, 2, 3 이런 등기를 주등기라고 불러요. 요번에 부기등기란 것은 자, 을구를 예를 들어서 을구의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을구 1순위란 얘기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첫 번째란 얘기이고 소유권자분 두 번째란 얘기이며 소유권자분 세 번째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위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자 A가 돈을 또 빌려오게 되면 1, 2, 3, 4순위로 저당권이 또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소유권자분 첫 번째, 소유권자분 두 번째, 소유권자분 세 번째라는 얘기가 을구의 1, 2, 3순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전세권자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라는 것은 등기 실행함에 있어서 저당권 등기 실행을 해주고 순위번호 4번 줘버리게 되면 소유권자분 저당권 내버리니까 4번 주는 게 아니라 2번 잡고 들어온 2의 부기 1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등기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2의 부기로 이런 등기를 부기 등기라고 부르는데 그럼 2의 부기로 이 등기와 3순위랑 둘이 붙으시면 누가 선순위냐 물어보는 겁니다. 등기부상 아래에 있다고 후순위가 아니라 등기의 생명은 순위가 빠른 게 우선이 됩니다. 얘는 몇 순위인가요? 저당권은 3순위고 2의 부기로 2순위죠. 그럼 2순위가 얘가 앞서기 때문에 얘가 선순위로서 앞서는 겁니다. 여기에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 순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전세권자분 저당권이 2의 부기 1호인데 채권자가 전세권을 다시 가압류합니다. 가압류했을 경우 이 가압류 등기에 떨어짐에 있어서 등기 순위번호가 2의 부기 1호 들어옵니다. 그럼 얘도 부기 등기이고 얘도 부기 등기인데 어떤 게 먼저 태어났나요? 2의 부기 1호가 먼저 태어났죠. 얘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부기 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한다 이 뜻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건 이해를 도울러 써놓은 것 뿐이니까 이 내용을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외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기 수업 듣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할애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거란 것은 무엇이 빠른 게 우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부기등기란 것은 원칙이 주등기 순위가 빠른 게 우선이며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한다가 대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가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는 경우.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할 경우에는 순위가 언제로 가느냐. 이때는 가등기 순위로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가등기 순위라는 것은 이제 여기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가등기란 것은 효과 발생하지 않다가 본등기라는 순간 효과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1순위에 여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등기부를. A란 자가 소유권자다 가정을 하고 소유권자 A가 자기 아들한테 합격하면 집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럴 경우 2순위로 스몰 A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할 때 순위번호 몇 순위인가요?
2순위로 순위가 부여가 됐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A가 스몰 A 합격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칸을 반을 쪼갠 다음에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본등기 할 당시에는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이 순위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등기에게 본등기라는 것은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결정되는 것이고 본등기 할 당시에는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으니까 이 순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순위란 것은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가 되므로 가등기 순위다가 기본 틀이 되어서 가등기에게 본등기 하더라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나온 것이 말수 회복 등기란 말이 나와요. 회복 등기란 것은 회복의 말뜻이 뭘까요? 회복이란 건 과거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되기 전에 종전의 순위로서 회복되는 것이 회복 등기의 효과가 됩니다. 회복이란 말은 우리가 언제 많이 쓰느냐? 회복이라면 아픈 사람한테 많이 회복을 합니다. 또 경기가 더 회복한다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픈 사람 찾아가서 친구가 많이 아프대요. 병문안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회복하란 말 쓰죠. 회복하란 얘기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란 얘기니까 말소복하란 얘기는 말소되기 전으로 말소되기 전에 종전 등기사항을 그대로 회복함과 동시에 순위도 종전 등기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험 지문상 한 지문씩 툭툭 던집니다. 던졌는데 여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대부분 다 외워지니까 나중에 책을 볼 때 이 말 무슨 말 뜻인가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공부예요. 강의 듣는 목적은 내용을 알기 위해 강의 듣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문제는 책을 읽었을 때 이 말 뜻이 무슨 말 뜻인가 이해를 위해 강의를 듣는 게 주된 목적이 됩니다. 듣는 걸로 다 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은 내용 가지고 책을 다시 읽을 때 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서 이해할 수 있으면은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주안점을 두시고 나중에 책을 읽어보실 때 이런 말뜻을 하나하나 파악할 줄 알면은 내용 정리가 되는 것이므로 잘 정리해서 세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의 추정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 번째. 자, 권리의 추정력이란 것은 추정의 뜻인데 추정이란 건 추측을 통해 정한다 추정력의 뜻입니다. 그럼 추정력이란 것은 등기가 실행이 되어 있을 경우에 추정력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 증거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추정력이란 말은 공부하기 전에 어디서 많이 들으셨느냐?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뉴스에서 낚싯배가 전복이 됐는데 또는 어선이 전복이 됐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발견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견 안 된 사람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은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이 말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죠? 추정이란 것은 명백한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정황 근거가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주장했을 경우 입증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추정이 미약한 힘이 됩니다. 그럼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는 등기하는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정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된 원인도 적법함을 추정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 존재까지도 전부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추정력의 가장 큰 대원칙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미치는 범위가 절차에 대해서 적법성, 등기 원인에 대해서 유효성, 권리 존재에 대해서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추정력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미치느냐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 줍니다. 등기부를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등기부의 기능이다 보니까 등기하는 과정인 절차와 등기하게 된 원인과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 누구나 다 인정해 주겠다가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됩니다. 하지만 추정력이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대 증거를 주장하는 자 입장에서 입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추정이 미약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뜻이 어느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된 권리가 명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인하여 경유한 등기로 추정한다 해서 절차와 원인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며 미치는 범위의 경우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해 줍니다. 또 반대 증거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으며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부여가 되는 것이 추정력의 뜻이에요. 추정보다 힘이 센 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추정보다 힘이 센 것은 본다 규정이 있습니다. 추정한다와 본다는 것은 확정력 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결과가 쉽게 뒤집힐 수가 있는 것이 추정이 되겠지만 본다기 전 확정돼 버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 뒤집는 것은 재판받기 전까지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정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중요하게 다뤄요. 지금은 이렇게 기초 강의다 보니까 제목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는데 나중에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들어갈 당시에는 이 두 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효력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대항력 그럽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네 번째 효력으로서 이제 등기하는 권리 중에서 물권과 채권이 나눠지는데 채권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이나 또는 환매권의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서 규정을 합니다. 근데 등기를 하고 안 하고 대원칙은 186조가 대원칙이에요. 민법 제 186조 보게 되면 내용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딱 규정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자, 이 말은 입에서 잘잘잘 놀아야 됩니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럼 이게 대원칙이니까 한번 반대로 풀어보자고요.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겠네요.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단 말이 나오는 것이고 물권 변동이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되니까 채권 같은 경우 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채권은 왜 등기하느냐? 물권 변동은 공시 목적으로 등기하게 되어 있지만 채권 등기했을 때는 대항력 갖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므로 등기함과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해서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남의 상가에 세 들어갈 때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장사를 합니다. 등기하든가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바로 어떤 힘이 없더라? 대항력이 없다 보니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임차권, 환매권의 목적인 거지 성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두 가지는 대항력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대원칙은 물권은 물권 변동 목적, 채권은 대항할 목적이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보자고요. 물권 등기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고 물권 변동 목적이고 채권 등기하더라 이때 등기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큰 목적이 나눠지는 게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악하고 가는 것이 어떤 경우 등기해야 됩니까? 이게 대원칙이에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럼 물권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으니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좋다. 언제 등기해라? 그렇죠. 처분할 때 등기해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언제 등기하느냐? 하는 목적은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세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이 민법 제 186조가 대원칙이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풀고 가시면 아하 이렇게 해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항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 나온 것이 이제 후등기 저지력 거랍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자, 후란 얘기는 앞인가요? 뒤인가요? 뒤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막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거랍니다. 그 후 뒤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 저지력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그러는데 이 말 뜻이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 민법을 추구하는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물일권주를 취합니다. 하나의 물건의 권리가 하나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가 없고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전세권 이중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A라는 자, 소유권자가 살고 있어요. A가 1순위로 B에게 전세권 등기해 줍니다. 전세권 등기하고 살고 있다. 기간이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11월 달이니까 지났을 경우에 B가 소멸됐으니까 전세금 돌려받은 다음에 소멸된 다음에 이사 갔습니다. B가 이사 가서 빈집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집에 누가 새 들어오느냐? C가 들어오겠답니다. 그럼 이 전세권 등기가 소멸돼서 이사 간 이 나중에 이 순위로
C 앞으로 전세권을 또 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줄 수 없습니다. 왜? 얘가 비록 무효등기를 할지라도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등기 실행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비록 얘가 무효등기를 할지라도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뒤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내 뒤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 이걸 후등기 저지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럼 무효등기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를 먼저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하셔라? 전세권은 C가 들어오려면은 이 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기간 만료를 하고 기간을 적고 말소 등기 끝나자마자 전세권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면 이제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다시 이제 3순위로 C가 전세권 들어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비록 무효등기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현재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얘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동일한 등기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후등기 저지력이란 말씀에서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 인정하지 않고 이중에 지상권, 이중에 전세권 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차이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 한번 나오는 점유적 효력은 민법 245조 수요취득조문에서 발생합니다. 245조 1항과 2항 두 개 비교하시면 됩니다. 1항이란 것은 아직 민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을 텐데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소유의 의사로 평공인하게 20년 동안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점유를 취득한 다음에 취득하는 경우는 점유를 먼저 20년 동안 점유한 상태에서 등기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점유하셔라? 20년간 점유한 다음에 취득하는 것을 점유부 취득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단서조항 2항에서 단 선의 무과실로 등기가 돼 있을 때에는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이때는 10년만 경과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된 거와 안 된 거 차이점 발생했죠. 등기가 안 된 경우 몇 년 동안 점유하나요? 20년 점유할 게 있었지만 등기가 되니까 10년 만에 취득을 합니다. 그럼 등기된 것이 마치 10년을 점유한 효과가 인정이 되므로 등기가 점유한 효력을 인정한다. 이걸 점유적 효력 그럽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것이 등기부 취득시효, 다른 말로 245조 2항에 3번 나오는 거 외에는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는 민법 공부가 되면은 자동으로 합니다. 여기 효력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지금은 여기는 뭐 등기법만 따로 공부하기에는 벅찰 거예요.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여기는 민법 공부가 되면은 자동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다 민법상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먹고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한 뭐 2번 정도 수업 들을 때 민법 공부 정리가 좀 되면은 이게 이거였었지라고 알게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효력은 어쨌든 몇 가지 효력이 있더라? 6가지 효력이 발생하더라.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가 순위 확정 효력이 있고 세 번째가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있고 네 번째가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있고 다섯 번째가 후등기 저지력 여섯 번째가 점유적 효력 해서 6가지 효력을 등기 일반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비등기 효력이라는 것은 예비등기라는 건 이 가등기 하나 존재하는데 얘는 본등기 전거로 나눠요.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하기 전에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일체 없어요. 효력이 일체에 발생하지 않다가 본등기 실행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자체만으로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교재에서 등기 일반적 효력은 없으며 실제법상 효력도 없다 해서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가등기 될 때가 잘못 샀다가는 권리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등기 되어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 보게 되면 개들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풀어놓고 키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대문에 써놓기도 있었지. 뭐라고 써놨나요? 나는 개를 키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개 조심 써 있어요. 그거 보더라도 무섭지 않나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다칠 것 같다. 마찬가지로 가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는
이 가등기만으로도 무지막지한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심해야겠지 이런 경고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건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가등기 효과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 가볍게 보시고요. 나중에 가등기란 것은 박사가 돼요. 박사를 만들어 놔야지만 본고사에서 시험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가등기는 나중에 박사가 될 만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6개 효력만 잘 파악해서 어떤 말뜻인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뜻이 어렵다 보니까 이 용어 정리만 잘하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법학의 모든 내용은 용어가 반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파악해도 충분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제목 정도 파악하시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등기 유효권이라는 것이 나와요. 유효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효력을 받으니까 유효하기 위해서 갖출 요건을 유효권 그럽니다. 크게 둘로 세분을 하는데 하나가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실체적 유효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형식적 유효권은 무엇이고 실체적 유효권은 무엇이냐 두 개를 따져가는데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칠판 좀 지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등기부 중심으로 이 등기가 무효등기이냐 유효등기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등기란 것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권이랑 또 하나가 실체적 유효권 둘 다 갖춰야 됩니다. 둘 다 갖췄을 때 비로소 등기는 유효할 것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형식적 유효권이란 것은 두 번째 2번에 등기법 각하사유에 따라 정하여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등기란 것은 일단 형식적 유효권이란 것은 등기부 중심으로 따져갑니다. 등기부 중심으로 이 등기가 무효등기인지 유효등기인지를 따져가는 것이 내용인데 조건이란 것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등기가 존재할 걸 요합니다. 등기 존재할 경우 이 등기가 무효등기이냐 유효등기이냐 따지는 기준이 형식적 유효권으로서 법 제29조 제29조 각하사유란 말이 나옵니다. 자, 각하사유라는 것은 이제 각하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각하란 건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실행할 수 있는 사안들은 등기부에 기록을 해줘요. 근데 등기 신청이 하자가 있는 것들은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것을 각하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이건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야. 기각을 당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소송이라는 건 기각이란 말 쓰지만 등기는 소송이 아니니까 각하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줄여서 각하란 말 씁니다. 각하 사유가 총 11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각하하는 사유가 관할 등기소를 위반한 때를 말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위반한 때를 관할을 위반했다 말습니다. 관할 위반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내 집 등기하러 가고 싶어요. 내 부동산의 등기소는 A 등기소예요. 관할 등기소가 A를 가야 되는데 모르고 B 등기소 간 겁니다. 그럼 관할을 잘못 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줄여서 관할 위반 그럽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따란 말 붙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호, 2호고 아직 3호부터 안 배웠으니까 그냥 크게요. 거기에요. 3호부터 11호까지 크게 나눕니다. 나눈 상태에서 이 3호부터 나머지 11호까지란 것은 뭐 권한이 없는 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때 등등등 해서 11가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걸리게 되면 이유, 이유와 불문하고 무조건 당연 무효등기입니다. 당연 무효등기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3호부터 11호까지는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거든요. 근데 실행이 돼버린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일단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무효등기가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다 유효하게 인정해 줍니다. 실체와 부합하는 유효가 아니라 유효를 인정하기 때문에 등기법의 경우 등기부 중심으로 따져가는 기준은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분류 기준은 두 개는 외우시면 편해요. 등기부상 무효란 것은 몇 개밖에 없느냐 두 개밖에 없다 해서 하나가 관할 위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만 무효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법이 정한 절차 29조 각하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제 29조 1호 관할 등기소를 위반한 때 그 다음에 등기할 것이 아닌 것 두 개가 1호 요겁니다.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에 위반한 등기란 것은 절대 무효이다. 하지만 그 이외 사유는
실취와 부합하는 한 유효등기를 빼겠다 해서 무효등기란 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하고 뭐? 관할에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두 개를 제외한 어떤 말이 나와도 효과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지금은 두 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호부터 11호까지 되게 많은데요. 이건 나중에 배우면 다 알게 되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효등기 몇 개밖에 없나요? 두 개. 하나는 관할 위반과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두 개는 무효로 빼겠다가 등기부등심으로 따져가는 유효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의 불일치. 자, 실체적 내용이란 불일치란 것은 여러분 교재에서 볼 때 권리의 종류도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체도 일치해야 되고 부동산도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부동산도 일치할 것, 권리의 주체도 일치할 것, 종류도 일치할 것, 그 다음에 양도 일치할 것 해서 양쪽으로도 전부 다 일치가 돼야지만 유효하게 해주겠다 기본 틀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불일치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기본 강의 나갈 때 따로 다룹니다. 어쨌든 다 일치할 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때 물권 과정상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더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절제된 하자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제 권리를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게 있느냐? 특히 하단부의 중간 생략 등기하고 무효 등기 유용이 문제가 된다 나오는데 그럼 중간 생략 등기란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은 무엇이냐?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란 것은 미등기 전명을 얘기하는데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순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순차로 체결하게 되면 등기란 것은 갑에게서 을로 등기하게 되어 있으며 을로부터 병이 등기 넘겨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순차로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을을 빼고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등기해 버립니다. 중간을 빼먹었다가 중간 생략 등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등기를 무효로 볼 것이냐 유효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순차로 등기에도 소유자는 병이고 한방에 등기에도 소유자는 병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지만 실제 주인하고 일치가 되는 경우에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유효하되 하면 안 돼요. 걸리면 처벌받게 돼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만 했을 경우에 유효하게 해주겠다가 기본 틀이 돼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효하게 해주겠다가 기본 틀인데 단 한 차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는 무효로 가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허가를 받아와도 무효로 인정하게 돼 있으니까 대원칙은 중간생략 등기란 것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게 해주겠다 대원칙이 돼 다만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란 것은 무효로 빠져가니까 요게 있을 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 말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유효하게 보겠다가 특례 규정이에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무효가 아닌 것 중 대표적인 예가 중간생략 등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고료입니다. 무효등기란 것은 원칙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소를 해야 돼요. 근데 유용이란 것은 유자가 한자로 흐를 유자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끼리 유효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관계될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손이로 을에게 1억을 빌려오면서 저당권 연계를 1억을 하고 을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가 돈을 아주 열심히 벌어서 1억을 갚았어요. 1억을 변제했을 경우에 돈을 갖게 되면 저당권은 변제로 소멸하니까 요거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변제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안 해도 돼요. 채권을 갚은 경우는 변제한 경우는 등기 안 해도 관계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대출 받아 보신 분 우리가 집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왔을 경우에 은행 가서 대출과 변제할 경우에 돈 갚으면 끊었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말소 등기 해주세요라 말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돈만 갚으면 끝나요 그냥. 나중에 언제 등기하면 좋으냐? 처분 시에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변제로 끝났어요.
그럴 경우 이 등기는 변제로 무효가 되면서 소멸돼 버립니다. 무효 등기로서 소멸돼 버린 경우에 나중에 요걸 돈을 또 빌려오고 싶더라. 그럼 얘를 말소 등기가 또 빌려와야 되는데 다시 을에게 1억을 다시 빌려옵니다. 돈이 다시 필요해서 1억을 빌려오는데 등기를 굳이 이거 지워버려 또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쓰면 될까? 당사자끼리 우리 그냥 이거 합의하자 쓰자라고 합의가 있고 이 등기를 통해서 피해 입는 이해한견이 없을 경우에 이때는 이 등기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그럼 무효등기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되는 걸 무효등기 유용구래요. 유용도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효등기 유용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표제부 등기 유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우리가 갑고하고 을구가 있다는 가정하에 표제부란 것을 유용을 허용하지 않고 갑고 을구만 인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이 되어서 저당권은 어디에 등기하나요? 을구에 등기하겠죠. 을구에 등기하다 보니까 유용 인정되므로 여기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효등기란 것은 말소에서 지워버리는 게 원칙이 돼 말소하지 않고 새롭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가 무효등기 유용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절제된 하자가 발생했는 등기도 실취와 맞으니까 중과세약 등기를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란 것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합의하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더라 해서 무효등기 유용도 인정해 주겠다가 그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 제목 정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중과세약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가 포함돼 나중에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까지도 허용을 한다 해서 두 개를 중요하게 다루긴 다룹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효력이랑 유효권인데 지금은 입문과정 기초강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따져야 돼요. 종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다 따지면서 등기법은 어떤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주된 파트가 됩니다. 등기법이란 것은 이런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등기 종류는 세분화가 들어올 때 엮어지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유효권을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한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등기 절차 총론부터 해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총론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이 부분부터 거의 뭐 11문제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 얼마큼 공부 잘하느냐가 당락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 내용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책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